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오늘은 심화 제48회 해설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회차는 미리 풀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느꼈겠지만 전근대사가 아니라 근현대사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근현대사가 내용도 까다로운데 신유형이라고 불릴 만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아마 이걸 푸시면서 다들 멘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해풍선이 저 정근대사도 망했으면 시험 가망이 없는 건가요? 이러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정근대사는 솔직히 기출에서 냈던 유형을 많이 언급해가지고 만약 몰랐다면 이 회차 통해서 또 복습하시고 그러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공략해보죠. 그러면 1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을 다루는데 일단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고 여기 도구가 두 개가 나왔는데 일단 이거는 가락바퀴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시된 시기에 의류 제작을 위해 활용한 도구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거는 갈돌과 갈판이거든요. 이거는 그 문제 제시된 시기에 곡식을 갈기 위해 사용한 도구인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신석기 시대인 걸 알 수 있죠. 사실 농경과 정착이 시작됐던 것만 봐서도 바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별로 어려운 유형은 아니니까. 아무튼 1번 주로 동굴과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이거는 구석기. 아니고 2번 지배츠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이거는 청동기. 3번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이거는 철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형 동검까지 나왔으니까. 4번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문제 제시된 시기랑 관련된 대표적인 토기로 그 청동기 시대에는 미송리식 토기 같은 게 대표적으로 나오죠. 아니면 민무늬 토기나. 아무튼 5번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역시 이것도 철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번 밑쪽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여기에 그게 있었어요. 그 상가, 고추가 사자 조의 선인이 있었고 여기서 사자 조의 선인을 얘기했고 제가들이 모여 회의했다. 그러니까 사자 조의 선인이라 고추가 상가 그리고 제가 회의가 언급되는 이 국가는 고구려예요. 제가 항상 고구려 외울 때는 이 사자 뭔가 강인한 느낌을 주는 그런 관직들이 있다.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항상 하라고 강조했죠. 1번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보통은 이 유형 내면은 그 고대 철기국가 시절 걸 내지 이거는 조금 삼국시대쯤은 나와야 나올 만한 키워드인데 아무튼 정답이에요. 이 키워드 예전에 잠깐 나온 적은 있었는데 아무튼 그 문제에 제시된 국가랑 관련된 창고로서 정답입니다. 2번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이거는 부여예요, 부여.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이거는 옥저. 역시 안 맞고요. 4번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이거는 동해. 뭐 이 유형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금방금방 다 익히니까 이런 유형은 좀 빨리빨리 넘길게요. 5번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이거는 사마이죠. 사마는 정치랑 제사가 분리된 대표적인 국가.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몰랐더라도 다른 선지가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소거법으로도 풀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번 가 나라의 문화유산을 물었는데 여기 김해 대성동 고분군 그리고 덩이세 그리고 김수로 왕이 건국했다. 이 문제는 쉽네요. 힌트는 이거 금강과예요. 제가 가야는 항상 그거 강조했죠. 김수로 철 고분 그리고 신라에게 멸망했다. 그게 항상 키워드로 잘 나와요. 이번에 철과 관련된 문화유산을 제시할 것 같은데 이것도 일단은 국가만 적어주고 그 자막으로 그 보충할게요. 일단 일본의 경우에는 이건 백제예요. 이거 산수무늬 벽돌이란 건데 그럼 불교랑 도교의 특성이 융합된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에요. 아무튼 아니고 2번 이것도 똑같이 백제예요. 이거는 백제 근초고왕이 그 외왕에게 하사한 칼이죠.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맨날 강조했죠. 금관가야나 대가야 내면은 철이랑 관련된 문화유산을 낼 확률이 90%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이것도 백제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무령왕릉 뒷묘수인데 오늘은 조금 옆 사진을 줬네요. 그러니까 왕 앞에다가 이걸 왕 무덤 앞에다가 이걸 세워가지고 악령을 쫓기 위한 염원을 담았죠. 5번 이거는 정예공주묘 돌사다상인데 그 발해 그 문화유산이거든요. 이것도 무덤 앞에 세워가지고 뭐 악령도 쫓아주고 약간 좀 무섭게 해놔가지고 이런 경비병 같은 역할을 해준 문화유산.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까진 무난하네요. 4번 가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냈는데 야 이제부터 슬슬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네요. 일단 백제왕 모대가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혼하였다. 신라 왕은 이벌찬 비디의 딸을 보냈다. 이게 뭐냐면 그 백제의 동성왕과 그 신라의 소지왕의 결혼 동맹이에요. 결혼 동맹. 그 제가 맨날 강조할 때 딱 두 가지 강조했거든요. 433년과 493년을 항상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 동맹이에요. 결혼 동맹. 그러니까 433년 때는 그냥 동맹만 맺었는데 이 시기에는 결혼 동맹까지 맺어가지고 조금 더 공고한 두 국가의 우호 관계를 유지했죠. 그리고 어디 나의 사료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 거느리고 구천을 이뤘다고 했는데 이거 제가 저번에도 강조한 사료를 낸 것 같거든요. 일단 시효도 성이고 이거는 뭐냐면 그 백제 성왕의 관산성 전투예요. 관산성 전투. 제가 말했죠. 이 구천이 관산성과 관련된 지역이다. 그래서 관산성 전투이다. 이걸 알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거 같거든요. 음, 앞에는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나의 사로 오니까 사이가 나빠졌네? 그러면 왜 사이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나요? 그거랑 관련된 걸 출제할 확률이 높아요. 제가 맨날 말했죠. 이거는 왜 이걸 냈는지 하나의 키워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사이가 좋아졌다가 왜 둘이서 갑자기 맞짱을 뜨세요? 그거랑 관련된 거를 찾으면은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1번 고구려가 낙랑군을 추출하였다. 이거는 미천왕. 이거 313년인데 시기적으로 313년인가? 아무튼 이거는 4세기 관련된 키워드라 이전이라 안 맞고요. 2번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거는 침유왕인데 384년이거든요. 384년이라 똑같이 4세기라 안 맞고요. 5번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으로 왜를 격퇴하였다. 이거는 내무랑인데 5세기 초반이라 그러니까 400년 솔직히 초반도 아니고 거의 5세기의 시작이죠. 그래서 역시 이전이라 안 맞고요. 이거 다 틀렸어요. 그리고 4번 고구려가 동옥조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거는 태조왕인데 그 태조라고 해가지고 그 고구려의 태조인 그 주몽이 아니라 진짜 이름이 태조왕이에요. 아무튼 태조왕과 관련된 키워드라 1세기라 안 맞고요. 그럼 정답은 5번인 건데 어디 백제와 신라가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수복하였다. 이게 정답인데 왜 정답이 되냐면 이때 이게 한 551년쯤이거든요. 근데 나중 와가지고 한 553년쯤에 신라가 그 백제의 한강 하류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그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한강 차지해서 잘 먹고 살자 했더니만 신라가 먼저 배신을 때려가지고 그때 백제 성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 그 신라의 진흥왕과 맞짱을 뜬 게 이 나사료예요. 그러니까 이걸 수복했지만 둘이 나중에 배신을 때려가지고 정확하게 신라가 때린 거지만 그래서 관산성 전투가 발생했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는 그냥 접근하면 여러분들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어디 보자. 김춘추는 여기서 환대를 받았고 태종의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냈다. 이거 쉽네요. 이거는 나당 동맹이에요. 제가 맨날 강조했죠. 이거는
정말 강조 많이 한 유형. 사실 이거는 제 해설 제대로 봤으면 이건 바로 나왔어야 돼요. 648년.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그래도 좀 나왔으니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642년에 그 대야성 전투가 발생했거든요. 대야성. 그래가지고 이 전투로 인해서 당시에 그런 뭐 그 김유신과 관련된 김유신이 아니라 김춘추와 관련된 그 가족들이 살해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구려에 가가지고 보장왕님 좀 군사 좀 빌려주세요 했는데 빠꾸 먹어서 당나라에 가가지고 이 당나라의 태종한테 동맹 좋지. 역시 당나라 형님 짱짱 이래주니까 김춘추랑 이 당태종이랑 해가지고 나당 동맹을 체결해가지고 이 648년에 동맹을 맺게 된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보통 같으면 여기에 대야성 전투를 줬을 것 같은데 이거 연도를 조금 정확하게 알았어야 풀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나당 동맹 이후로 황산벌 전투를 통해 가지고 백제가 멸망했잖아요. 그 이전 시점에 동맹을 맺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때 백제가 멸망했다. 이런 식으로도 풀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6번. 가 왕의 재위기간에 대한 걸 물었는데 일단 김음돌 등이 반란을 도모했고 국학을 세웠고 서원서경. 이거는 구주오소경이랑 관련된 거예요. 구주오소경. 다 몰라도 돼요. 저도 그냥 소경만 보고서 이거 구주오소경 중에 하나구나 그것만 이해했는데 아무튼 이 김음돌의 반란, 국학, 소경 이거는 신문왕이죠. 제가 통일신라 왕 중에서 가장 출제율이 높다고 항상 강조하는 대표적인 왕. 이 왕도 거의 2회에서 한 번은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공략해야 돼요. 1번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속하였다. 이거는 지중왕. 참고로 이 김음도의 반란이란 거는 그냥 문제 제시된 왕 초기에 일어난 반란이고 국학은 국립 유학 교육기관이에요. 2번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이거는 진흥왕. 이것도 지난 기출 때 나와가지고 화랑도는 그렇게 어려운 키워드는 아니죠. 3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맞아요. 이게 687년, 689년인데 그 당시에 그 귀족들의 그런 권력을 좀 뺏어버리기 위해서 그 노급이라는 거는 노동력 진발권이 있거든요. 근데 관료전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력 진발권은 없고 그냥 수조권만 있는 땅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런 귀족들의 권력을 약화시킨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4번 최고 지배자의 칭호를 마리간으로 하였다. 이거는 내무랑이죠. 그래서 안 맞고 5번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이거는 버풍왕.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까지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네요. 이전 기출에 나왔던 거 다 그대로 응용한 거라. 자, 7번 밑줄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물었는데 진성여왕, 최치원. 끝났어요. 더 볼 것도 없어요. 이거 통일신라예요. 제가 맨날 말했죠. 통일신라 후기를 내면은 이 최치원과 진성여왕은 대표적인 짝꿍이다. 정말 많이 나온다. 그러면 통일신라 후기랑 관련된 키워드를 찾으면 되는데 1번 빈민구제를 위해 의창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한 왕으로 치면 고려 성종인데 이것까지는 안 낼 것 같아요. 그렇게까진. 2번 원종과 애노연난 등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맞아요. 이게 진성여왕 시기에 발생한 대표적인 난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이것도 알아두세요. 적고적의 난. 이 두 개가 그 문제에 제시된 이 진성여왕 시기에 발생한 대표적인 두 농민봉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복신과 도침이 주르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이거는 7세기는 가야 돼요. 그 백제 부흥운동이랑 관련된 키워드라 안 맞고요. 이거는 거의 9세기쯤 가야 돼요. 9세기. 4번 묘청 등이 중심이 되어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이거는 지난 기출에서 나오긴 했는데 1128년부터 1135년이라 안 맞아요. 참고 이거 9세기에서 10세기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넓게 보면은. 아무튼 안 맞고요. 5번 부처의 힘을 빌려 외침을 막고자 8만 대장경이 조판되었다. 이것도 고려시대죠. 이것도 한 13세기는 가야 돼요. 13세기 몽골 침이 고려하면은. 그래서 나머지는 다 답이 안 되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 밑줄근 이 국가에 대한 설명은 다뤘는데 일단 여기서
여기 758년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문항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문항. 뭐 이렇게까지 연도는 정확하게 몰라도 되는데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혹시 궁금하신 분도 있을까봐. 그리고 일본에 못 가는 출도였는데 이 고려라는 명칭을 통해서 고구려를 계승했다. 아, 발해요 이건. 일단은 이 발해라는 국가는 굳이 이거 외우고 싶으면 외우세요. 698년부터 926년까지거든요. 그 국가 기간이. 그래서 이것만 보고서도 발해구나 이렇게 풀 수는 있어요. 근데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문화유산을 내면은 가장 출제율이 높은 게 발해예요. 그래서 고구려 계승? 발해인가?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선지 분석해보면 1번 중정대를 두어 관리를 감찰하였다. 아, 나왔다 이거. 제가 이것도 고급 46회 때 한번 얘기했거든요. 그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선지는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다. 제가 맨날 강조하죠. 이것도 고급 46회 연계 문제예요. 그래서 앞에 기출을 제대로 분석했다면 이거 알았어야 돼요. 만약 몰랐다면 선지 속어에서 풀 수밖에 없죠. 2번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버풍왕이죠. 참고로 다른 왕의 연호는 대표적으로 그 광개토 대왕의 영락이 있죠. 영락. 건어는 버풍원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이게 연호 많이 헷갈려 하는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군사 조직을 구서당 10정으로 편성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의 신문왕. 그래서 이거는 통신이고 통일신라. 이거는 그냥 신라죠. 4번 골품에 따라 관직 승진에 제한을 두었다. 이거는 통일신라랑 신라 다 돼요. 어? 신라 시대랑 통일신라 이렇게까지 구별을 해야 되나요? 근데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통일신라를 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신라를 내고 싶은 건지 그거에 따라 달아가지고 문제 봐야 돼요. 이거는 정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5번 상수리 제도를 시행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역시 통일신라예요. 그래서 이것도 통일신라랑 관련된 키워드랑 안 맞고 그나마 나머지가 신라랑 관련된 것만 줘가지고 그것만 알았으면은 1번 고르긴 쉬웠어요. 근데 제대로 풀고 싶다면 선지 분석 똑바로 해야 돼요. 제가 맨날 강조하죠. 이제 귀에 좀 딱지가 걸릴 것 같지만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안 그러면 새로운 거 나오면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발해 감찰 기구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9번 문제. 가와 마의 문화유산 다뤘는데 경주가 나온 거 보니까 신라랑 관련된 문화유산 냈나 보네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할 텐데 이런 거는 옳지 않은 거 나왔으면은 그냥 하나 틀린 것만 딱 잡아내면 돼요. 1번 내부에서 천마도가 수습되었다. 맞아요. 천마총 내에 있는 그 말 안장에 그려진 그 말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신라 사람들의 안녕과 뭐 평안을 기원해주는 천마도 일단 맞고요. 2번 자장의 건의로 건립되었다. 어디 보자. 이거 안 맞아요. 이거는 이름은 좀 긴긴 한데 황룡사 구충 목탑이에요. 첨성대도 선덕여왕 시기에 만든 거긴 했는데 일단은 자장이 건의한 거는 저 첨성대가 아니라 이 황룡사 구충 목탑이거든요. 이게 호국 불교의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우면 국가를 지킬 수 있다. 그런 염원을 담아서 만든 게 황룡사 구충 목탑이지 선덕여왕이 시기에 만든 이 첨성대는 그냥 별 관측하려고 만든 그냥 천체 관측 기구로서만 그냥 봐야 돼요. 그래서 안 맞아서 정답은 2번이에요. 이것도 선지 분석을 좀 제대로 했어야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엄청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면. 3번 나무로 만든 시사면체 주사위가 출토되었다. 이것도 맞아요. 이거는 주령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통일신라 버전 술게임 문화가 있는 주사위예요. 진짜 그 이거 주사위 내용 보면은 막 3번 돌고서 술 마시기, 상대방 코 때리기, 노래 부르면서 술 마시기, 신라 사람들의 그런 사치스러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에요. 4번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아 올린 탑이 남아있다. 맞아요. 이 탑이 그런 벽돌 모양을 그 벽돌을 쌓아가지고 만든 대표적인 탑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없고요. 5번 경내 3층 석탑에서 무구정광 대다나리경이 발견되었다. 이것도 맞는 게 이거는 석가탑에서 발견된 걸 말하는 건데 이 무구정광 대다나리경이 이름 개죠. 이게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에요. 가장 오래된. 이것도 나중에 그 불국사 관련된 키워드로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이것까지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만약 이거 틀렸으면은 내가 어느 문화유산을 모르는지 그냥 그거 보충한다는 마인드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넘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10번. 가와 나 시기의 역사를 물었는데, 이거 그거구나. 일단 가의 사료는 여기 공산이란 키워드가 나왔고, 나의 사료는 1, 2천이 나왔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이 사료는 46회 때 나왔던 거 그냥 그대로 응용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927년이고, 이거는 936년이에요. 이 유형도 오랜만에 조금 보충드리면 순서를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고려 건국 918년. 일단 우리 왕건님께서 고려를 드디어 만들었죠. 후고구려를 몰아내고 나서 공산 고창전투 차례대로 27년 30년 처음에는 패배했지만 나중 가서 이겼죠. 그러고 나서 다른 키워드도 잘 나오는 게 신검이 금산사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금강을 왕으로 세우려다가 신검인 처제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빠를 가둬버린 사건이죠. 지금으로 치면 탈룰라예요. 아무튼 이 다음 키워드로 통일신라 멸망. 이거까지 연도 너무 꼼꼼히 적어두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순서만 외우세요. 그리고 통일신라 멸망이 그 다음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맨날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키워드인 1, 2천 전투. 그래서 이거 순서 알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일단 1번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하였다. 제가 최승로 나오면 딱 한 명밖에 없다고 했어요. 고려 성종. 지금 아직 고려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나올까요? 당연히 말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후라서 안 맞고요. 2번 경순한 김구가 경주의 사신관이 되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이거예요. 통일신라 멸망.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대공이 난을 일으키자 귀족들이 동참하였다. 이거 좀 어려운 선지예요. 이거 뭐냐면은 조금 다른 데다 풀어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768년에 그러니까 이 시기쯤에는 해공왕이거든요. 해공왕.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통일신라 하대를 가르는 기준의 왕으로서 이 해공왕을 항상 강조하는데 이 해공왕이 이때 어렸어요. 애기예요, 애기. 그래가지고 엄마가 수렴 청정을 대신 해줬거든요. 애기여가지고. 그런데 당시 귀족들이 해공왕? 이렇게 나이도 더럽게 어린데 왕 할 자격 없나? 빨리 얘 내쫓고 다른 사람 왕 세우자.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 시기만 해도 좀 귀족들의 그런 이제 반란들이 스멀스멀 올라올 시기인데 아무튼 이 대공의 난이 768년이라 이전이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는 어차피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내는 거지 모르셔도 돼요. 모르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4번 궁예가 국호를 마진에서 태봉으로 바꾸었다. 이건 이전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시기는 이미 고려는 건국되고 후고구려는 멸망한 시기인데 이거는 후고구려랑 관련된 키워드라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어요. 그냥 이런 추론으로 보면 돼요. 아무튼 5번 쌍기의 권위를 받아들여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이거는 광종. 제가 아까도 말했죠. 이거 아직 고려시대에 나오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이것도 이후라서 안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유형은 이 가장 큰 틀 5개만 외워도 N가는 거 풀거든요. 너무 쫄지 말고 이 큰 순서부터 외우세요. 이거 생각보다 점수 주는 문제예요. 3점에 이 정도면은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고 사료도 그대로 주고 쭉 처음은 어렵지 익숙해지면 이 문제만큼 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1번 문제. 가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개경환도 결정에 반대했고 강화도와 진도에서 배중손, 제주도에서는 김통정. 이거 오랜만에 나왔네요. 이거 삼별초예요. 이 삼별초라는 조직은 원래 최씨 정권의 사병 조직이었거든요. 근데 이 1270년에 몽골이랑 화해를 맺는다고 하니까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너희랑 화해 안 해. 그리고 이 배중송이랑 김통정도 대놓고 줘가지고 삼별초라는 걸 추론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선지분석 가면 1번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솔직히 이거는 기출 좀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알만한 키워드인데 삼별초라는 거는 원래 최씨 정권의 사병 조직으로서 키워졌지만 나중에 몽골과 항전하기 위해서 활동한 대표적인 그런 군사 조직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이 키워드가 어려운 선지는 아닌데
여러분들 기출이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정답 키워드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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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온 키워드라 모르셨다면 지금 외우세요. 2번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창설되었다. 이거는 광군. 정종식에 맞는 거죠. 고려 정종.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되었다. 이거는 별무반. 참고로 여기서 신기군이란 거는 기병, 신보군은 보병, 항마군은 승병. 이것도 기출 키워드 잘 나와가지고 기억은 해두세요. 4번 유사시에 향토 방위를 맡는 예비군이다. 이거 조금 어려운 선지인데 이거 잡새꾼이에요. 그냥 약간 좀 지방 같은 거 지키는 그런 지방군 같은 건데 아무튼 이거는 조선이랑 관련된 것만 일단 기억해 두세요. 자주 나온 선지는 아니라서 그냥 구별만 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 옥기색을 기준으로 9개의 부대로 편성되었다. 이거는 구서당이에요. 구서당. 통일신라. 그러니까 옥기색을 9개에 나눈 이유는 당시에 통일신라 시기에 뭐 이제 고구려도 들어와 백제도 들어와 뭐 말갈족? 아니 거란족이었나? 아무튼 여러 유목민족도 들어와가지고 그 뭐 고구려색은 뭐 빨간색, 뭐 백제는 파란색, 뭐 신라는 노란색. 물론 이 색이란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식으로 국가별로 색을 나눠가지고 부대를 편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키워드 정말 중요합니다. 삼별초 극 빈출 키워드예요. 자, 이어서 12번. 고려시대 교육을 물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악지능책이었어요. 이것도 제 기억에 41회인가 2회인가 그러니까 어째 40회 때 초반에 나온 적은 있거든요. 그럼 관악지능책과 관련된 그런 고려시대 정책을 찾아보면 되겠죠. 1번 당의 유학생을 파견한다. 이거는 통일신라죠. 이때는 당나라가 아니라 송나라가 나와야 돼요. 나라도 안 맞고요. 2번 전문 강자인 칠제를 개설하였다. 맞습니다. 이 보통은 이걸 안 주는데 보통은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양현고가 나와야 되거든요. 보통 양현고랑 칠제를 많이 주는데 이 양현고라는 거는 일종의 장학금이고요. 저 칠제라는 거는 그냥 공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특수 강의들을 전문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하도 이 시기에 그 여기 사학시비도 그러니까 소위 사교육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막 대성마이맥, 이투스, 뭐 스카이 에듀 이런 학원에서 하도 애들이 거기서 공부하니까 그런 국립교육기관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공교육책으로서 장학금 제도도 주고 전문 강좌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사익서원에 서적과 노비를 지급하였다. 이거는 조선이죠. 고려시대는 서원 없어요.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글과 할쏘기를 가르치는 경당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고구려. 고구려의 미성년 학교이다. 그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5번 관리 채용을 위해 독서 상품과를 시행하였다. 이거는 원성왕. 하도 관리 채용을 빡세게 해가지고 그 백성들 사이에서 원성이 잦아였다. 이런 식으로 암기시키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여기서 이번에 서적포라는 게 나왔거든요. 제 기억에 이게 그 서적포라는 게 그 약간 책 같은 거 보관하는 그런 일종의 기구인데 이런 키워드 나중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문제 풀었다고 버리지 마시고 이런 거 다 살펴보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13번 문제.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로 고르랬는데 그 문제를 접근해보면 바야흐로 금이 번성하여 우리 왕조로 하여금 신하를 칭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군신관계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어디 보자. 여진은 본래 우리 왕조 사람의 자손이었다. 근데 이때는 커가지고 군신관계를 요구했다는 말이고 어찌 우리가 왕조가 도리어 신하가 될 수 있냐고 반대했는데 당시에 권신이 왕명을 멋대로 했다는 말은 이건 이자겸을 말한 거예요. 이자겸. 그러니까 이 사료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이자겸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금나라의 4대 수용을 한 시기가 언제예요? 그걸 물은 게 이 문제의 포인트거든요. 이건 1126년이에요. 이것도 몇 번 강조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사실 이거는 만약에 연도를 몰랐다면 그렇게 풀었어야 돼요. 봐봐요. 이 별무반이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여진을 한번 정벌 했거든요. 근데 이 별무반을 통해서 한번 깼지만 여진이 나중 가가지고 다시 금나라로 성장해가지고
그 우리나라한테, 그러니까 고려 시대 우리나라한테 그런 군신 관계를 요구했고, 당시에 이자겸이 멋대로 금나라의 사대를 수용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반발한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연도 몰라도 이 흐름만 제가 맨날 강조한 이 흐름만 이해했으면 이 문제 안 어려웠어요. 이거 치고 3점이면 되게 점수 잘 준 편인데, 그래서 이거 너무 연두로 접근하지 말고 제가 맨날 강조하는 그 역사적 흐름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 그거를 여러분들의 지표로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4번 문제. 각 기구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는데, 일단 고려의 해외기구고, 그 주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다루었고, 식목도감과 함께 합의제로 운영되었다. 이거까지 읽으면 돼요. 이거는 도병마사예요. 일단은 이 기구는 식목도감이랑 더불어서 그 고려시대의 독자적인 기구이고, 무엇보다 이 역할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국방과 군사 문제.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 제시된 단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몰랐으면은 이 문제는 좀 풀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선지를 좀 읽어보니까 그나마 고려시대 회의 기구니까 일단 조선은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것만 알았어도 이거 생각보다 풀기 쉬웠거든요. 1번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다. 이거는 한성부예요. 한성부. 자, 제가 아까 그 고려시대 기구라는 걸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조선이에요. 일단 이거 조선이라서 일단 역할 몰라도 말도 안 되고요. 2번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 이거는 홍문관. 역시 이것도 조선이라 안 맞고요. 3번 원 간섭기에 도평 의사사로 개편되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문제에 제시된 기구는 나중에 그 원 간섭기 때 조금 격화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를 담당하였다. 이거는 3사. 그 아까 얘기한 이 3사랑 다른 키워드예요. 제가 맨날 강조하죠. 이건 그나마 고려인데 역할이 안 맞아요, 둘이. 그래서 틀렸고요. 5번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사원부죠. 근데 이 문제도 솔직히 기구치고는 안 어려웠던 게, 봐봐요. 일단 이 1번, 2번, 5번은 조선이고, 이건 역할이 안 맞아가지고 이것만 비교했으면은 3번 고르기 쉬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구 모른다고 쫄지 말고, 내가 최소한 이것만 갖다고 사서라도 비교할 수 있냐, 그거를 포인트로 잡으세요. 이게 너무 완벽하게 풀려 하지 말고, 제가 맨날 강조하지만 모르겠으면 이렇게라도 푸세요. 누가 완벽하게 풀래요? 이거 서술형 시험도 아닌데? 여러분들 객관적 시험이니까 이런 식으로 아닌 것만 찾아내도 다 고를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번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일단 문종의 아들이고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을 개창했다. 일단 이 승려는 왕족 출신인데다가 이 국청사라는 거는 문제에 제시된 승려랑 관련된 사찰이에요. 그리고 이 천태종은 또 문제에 제시된 그런 승려랑 관련된 그런 종파로서 이 인물은 의천이에요. 이거는 키워드를 쉽게 줬어요. 왜냐하면 이 키워드는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의천이구나 바로 나왔어야 돼요. 만약에 안 나왔다면 열심히 기출 분석하면서 또 채우면 됩니다. 1번 보현시버 가르치어 불교 교리를 전파하였다. 이거는 그 규녀예요, 규녀. 이거는 문제에 제시된 인물이 만든 일종의 향가예요. 근데 규녀가 잘 안 나와가지고 나중 기출 가면 이거 한 번쯤은 내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2번 불교 개혁을 주장하며 수선사 결사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진울이죠. 이게 불교 유형이 용어가 까다롭긴 한데 이것도 계속 보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입에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적응되더라고요. 3번 선문 영송집을 편찬하고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였다. 이거는 해심이에요. 이 선문 영송집이란 거 몰라도 유불일치설은 지금까지 선지에서 많이 언급돼가지고 모를만한 건 아니었고, 4번 불교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상국유사를 저술하였다. 이거는 일연.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이론연마와 수행을 함께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시하였다. 맞아요. 이게 그 진운이랑 의천이랑 이거 잘 비교해야 되거든요. 얘는 그걸 얘기해요. 도노점수랑 정의 쌍수 이걸 많이 내지, 교관겸수는 의천이에요. 그래서 이게 용어가 잘 안 외워질 텐데, 그
그 사람들이 좀 그런 식으로 외우더라고요. 진우를. 그러니까 이 수선 따가지고 수선집에서 이 정의 쌍수니까 쌍수를 해가지고 좀 그러니까 외모 점수, 그 도너 점수에 외모 점수가 오르니 조개종 막 쪼갠다고 이런 식으로 외우는 분들이 있는데 뭔가 말로 하니까 재미가 없긴 한데 아무튼간에 이런 거 헷갈리면은 그냥 자기 반의 암기법으로 이런 식으로 외워서 푸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만약 이거 이 선지 궁금하면은 댓글 주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16번. 다음 제도가 시행된 국가의 경제 상황. 제가 이쯤이면 뭐 낸다고 했죠? 고려 경제 낸다. 고려 경제는 또 맨날 강조하는 키워드. 건원중보, 해동통보, 활구, 병난도, 예성강, 그리고 경시서. 이 중에 또 낼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일단 뭐냐면 일단 여기에는 그 사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경종이랑 문종 나왔고 전시과 이게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에 거는 희정전시과고 밑에 거는 목문이니까 경정전시과예요. 경정. 근데 솔직히 이거는 뭐 각 그 전시과를 깊게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전시과는 그냥 고려시대의 그냥 토지제도이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거는 전지 그러니까 수조권이 있는 땅이랑 시지 땔감이 있는 땅을 주었다.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1번 솔빈부의 말이 특수한물로 거래되었다. 이거는 발해예요. 제가 발해는 약간 좀 유목민족도 있어가지고 그런 말과 같은 특산물이 있었다고 강조했죠. 2번 청해진이 국제무역으로 번성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 그 장보고랑 관련된 키워드죠. 장보고.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그냥 신라 지정왕. 역시 안 맞고요. 4번 권원중부가 발행되어 금속화폐의 통용이 투진되었다. 역시 이번에도 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폐, 무역항, 경시서, 국룰입니다. 5번 설점 수제자의 시행으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되었다. 이거는 조선 후기.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제가 맨날 강조하지만 고려 경제만큼 점수 주는 문제 없어요. 솔직히 선사시대보다 더 쉬운 게 고려 경제거든요. 제가 말하는 키워드 맨날 입에 감겨가지고 이거는 그냥 빨리 10초 안에 처리하세요. 이 문제 별로 안 어렵거든요. 자, 이어서 1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물었는데 어디 보자. 고려시대 민생 안정을 위해 시행한 정책. 그럼 고려시대 사회기구를 찾으면 되겠네요. 일단 1번 물가 조절을 위해 상평창을 설치하였다. 맞아요. 이거는 문제에 제시된 시기의 물가 조절 기구고요. 2번 병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하는 해민국이 있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위의 기구는 물가 조절 기구고 이거는 의료 기구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깊은 설명보다는 그냥 이 시기 맞냐 아니냐만 구별할 수 있으면 풀 수 있어요. 3번 환자 치료와 빈민 구제를 위해 동서 대비원을 두었다. 맞아요. 이것도. 저는 이거 암기시킬 때 고려시대에는 동쪽, 서쪽에나 어디서나 병을 치료해주기 위해 있는 은혜로운 기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암기시켜요. 이 암기법 적어놓고 외워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4번 국산 약재와 치료 방법을 정리한 향약 뒷선방이 간행되었다. 이거는 조선이에요. 조선 세종. 만약에 고려를 내고 싶었으면은 향약 뒷선방이 아니라 향약 구급방을 냈어야 돼요. 이건 사실 세종 업종 알았으면 쉬웠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2보를 운영하였다. 이것도 맞아요. 빈민 구제 기관이거든요. 이거 외에도 구제도감이라고 따로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외워두세요. 여기 있구나. 아무튼 그래도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사실 고려랑 조선만 잘 비교하면 쉬운데 이것도 기구가 이름이 다 그게 고만고만 해가지고 어려울 수 있지만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지금 외우면서 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18번 문제. 가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어디 이거 군자가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린다. 사실 이거 한자를 알면 이거 바로 다 보이거든요. 이거는 경복궁이에요. 경복.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경복이거든요. 만약 이걸 아니고 몰랐다면은 이건 서울 사람들은 조금 쉬웠을 것 같은데 여기 광화문이랑 근정전이랑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 근면하게 일을 하라는 뜻을 담은 거고 여기서 아니면 건천궁이나 경회로 이런 거 갖다가 추론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단어의 뜻을 알았으면 쉬웠어요. 게다가 어차피 옳지 않은 거니까 선지에서도 구별할 수 있었는데 일단 1번 고동이 아관파천 이후 환궁한 곳이다. 왜 벌써 틀렸지? 이거 덕수궁이에요.
이것도 광무개혁 관련된 키워드로 언급은 될 수 있어가지고, 광무개혁은 아니고 정확하게 대한제국, 그거랑 연계될 수 있는 키워드라 기억은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번, 태조 때 한양을 천도하면서 창건되었다. 맞아요. 문제에 제시된 궁궐은 그 조선의 궁궐 중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것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맞고요. 3번, 조선물산 공진의 개최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이것도 맞는 게, 이게 뭐냐면은 조금 어려운 키워드인데, 이런 키워드 잘 주목해야 돼요. 이거 44회 그 일제감정기 1910년대 유형에서 나왔거든요. 이런 선지가 이전 기출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고급 한 26회 때도 나왔고 44회 때도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거 몰랐다면 여러분들이 기출을 제대로 안 뜯었다는 증거예요. 왜냐면 이건 명확하게 기출에 있었어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거는 그 경복궁을 조금 헐어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물건 같은 거를 전시하는 일종의 박람회를 열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박람회. 아무튼 4번,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시해된 장소이다. 이거는 건천궁. 그래서 맞고요. 건천궁에서 시해됐어요. 그리고 5번, 일제에 의해 궁궐 안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세워졌다. 이것도 맞아요. 일제감정기 시기에 여기 좀 헐었거든요. 이거를 나중에 김영삼 정부 시기에 가가지고 철거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그 경복궁이 좀 막혔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여러분들이 좀 궁궐 유형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계속 기출 풀면서 어느 키워드랑 연결되는지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공부하기 싫다고 이런 거 버리지 마시고 계속 훈련하시다 보면 바로 보입니다. 게다가 답도 생각보다 자주 나왔던 키워드로 낸 거라 예전 기출에서 이거 덕수궁을 낸 적이 진짜 많았어요. 아무튼 이어서 19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물었는데, 일단 상봉집, 이거 문제에 제시된 인물과 관련된 책이고요. 솔직히 이것만 보고도 풀 수 있는데, 네, 선유가 불시의 지옥설을 논박하여 말하기를. 이게 뭐냐면은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불시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잡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성리학자로서 불교는 좀 나쁘고 괴이하고 이상한 거야. 그래서 불교를 비판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정도전이에요. 사실 삼봉이라는 호를 알았으면은 이 정도전인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몇 인물들 경우에는 이런 호를 외우는 게 좋아요. 호, 삼봉, 정도전, 불교, 비판, 불시잡변, 정도전. 1번, 계유정난을 계기로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이거는 굳이 얘기하면은 대표적으로 김종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15세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453년쯤이었나? 아무튼 그 계유정난은 15세기 사건인데, 이 인물은 그 1차 왕자의 난으로 1398년에 사망해요. 시기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2번,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하였다. 이거는 신숙주. 게다가 이 인물은 이 문제 제시된 인물보다 늦게 태어났어요. 시기적으로 안 맞고요. 3번, 기축봉사를 올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웠다. 이거는 송시열. 얘도 몇 번 나왔죠 이제. 4번,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성악 10도를 지었다. 이거는 이황. 성악 지묘가 2. 5번, 조선 경국전을 저술하여 통치제도 정비에 기여하였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인물이 되게 다양한 거랬는데 그중 하나가 이런 조선 경국전이라던가 경제 문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른바 재상 중심주의를 표방했어요. 재상 중심주의. 이게 뭐냐면은 이 인물은 막말로 왕이 좀 멍청하더라도 왕보다 그런 재상, 어떻게 치면 지금으로 치면 장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뭐 국방부 장관, 뭐 통일부 장관 이런 장관들이 머리가 똑똑하면은 국가가 잘 돌아갈 거야. 그걸 주장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약간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다 할 수 있죠. 되게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0번 문제. 이 문제도 기출 연계 문제네요. 이것도 42회 때 나왔는데 이 15세기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을 다뤘고, 인물 안 적어놨구나. 이 세종 때 문과급제랑 가빈자 제작, 이거 이순지란 인물이거든요. 이전 기출 풀었으면은 이제 이 인물은 그때는 이순지 때문에 못 풀겠다 하지만 두 번째 나왔으면은 이제 그건 핑계예요. 두 번째 풀 때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오답을 제대로 했다면요. 근데 그거 몰라도 이번에도 세종 때잖아요. 세종 시기랑 관련된 키워드 찾으면 돼요. 1번, 종두법을 소개하였다. 이거는 정약용.
근데 이건 후기예요. 아, 이때는 정도법 이런 거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똑같이 정약용이라서 안 맞고요. 3번 동의보감을 완성하였다. 이거는 허준. 뭐 넓게 보면은 이것도 후기라 볼 수 있는데 일단 중기라고 표현할게요. 어쨌든 시기적으로 안 맞고요. 4번 칠정상 외편을 편찬하였다. 맞아요. 여기 잘 보면 천문학이랑 관련된 것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도 그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여법서를 제작하는데 참여했어요. 그래서 세종시기 키워드랑 연결돼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대동여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거는 김정호. 그래서 이 인물도 후기예요. 그래서 이번 이순지를 솔직히 몰랐더라도 이 아까 강조한 세종 때 시기만 알았으면 이거 풀기 쉬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인물에 그 얽매이지 말고 내가 이거 후기인지 아니면 다른 인물을 아는지 그걸 체크하세요. 아, 참고 제가 뺀 게 있어가지고 하나 더 추가해주면 이 종두법을 정약용은 마과 회통에서 속였어요. 마과 회통. 이것도 같이 기억해두세요.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1번 문제. 가 나라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려는데 왜 3점이지? 어디 보자. 1번이 아니라 갑자녀 봄에 임금은 어머니가 비명에 죽은 것을 분하게 여겨서 신하들을 모두 대역죄로处置했다. 아, 이유영이 3점이면 나름 감사한 거죠. 이거는 갑자사화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란 거는 그 폐비윤 씨거든요. 폐비윤 씨. 그러니까 어머니의 복수를 갑자. 그래서 일단 갑자사가 나왔고요. 어디 보자. 나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보니 차마 읽을 수도 없고서 이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 나왔으면 이건 무오사어죠. 그러니까 초나라 희왕에 대한 그런 애도하는 글을 지었는데 나중에 김일손이 이거를 좀 사초로서 뭔가 쓰려다가 우리 연산군 왕님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함받아가지고 당시에 사림이 일부 사망했죠. 이건 1498. 다 정윤 이후부터 대윤이니 소윤이 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윤원영. 그러니까 윤인과 윤원영. 윤인과 윤원영. 그래서 그 당시에 외척끼리 우리끼리 싸우자. 대윤, 소윤, 윤원영, 명종시기의 을사사화예요.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자. 외척끼리. 이건 1545년. 조광조가 현랑과를 설치하고 청항고도 처음에 인재를 얻기 위해서 생각했더니 조광조를 없애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기묘사화예요. 그러니까 사화 유형은 일단은 그냥 무갑기를 외운 다음에 이런 각 사화마다 나온 키워드가 있거든요. 무오사화는 조의제문, 갑자사화는 어머니의 복수를 갚는 연산군, 기묘사화는 조광조, 그냥 조광조만 외우면 무조건 풀고요. 을사사화는 윤원영 나오면 그냥 풀어요. 그러니까 이 유형 되게 쉬운 거예요. 아무튼 무갑 기열이니까 어디 보자. 나다니까 3번이네요. 만약에 여기서 한 개라도 헷갈리는 게 있었으면은 제가 계속 쉬다니까 조금 걱정하실 것 같은데 당황 타지 마시고 내가 이 키워드를 몰랐구나. 그렇게 뭐 그냥 채워가면 되는 거지. 이거 쉬운 문제 틀렸다고 좌절 느끼지 마요. 근데 어차피 나중 가면 이 유형은 한번 제대로 익히면은 틀릴 수 있는 유형이 아니라서 꼼꼼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22번. 밑줄은 이 전쟁에 있었던 사실을 물었는데 일단 소현세자가 나왔고 청의 인질로 끌려갔다. 병자호란 있네요. 병자호란. 제가 이때 병자호란 시기에는 그 소현세자란 후에 호종이 되는 복림대군이 그 당시 조선이 좀 이렇게 다시 반란을 하려는 거를 막으려고 인질로 끌고 왔다 했었는데 어디 보자. 이 문제도 3점이네요. 왜 3점이지? 어디 보자. 1번 이괄의 반란 세력이 도성을 장악하였다. 잠깐만요. 이거 1636년이고요. 이건 1624년이라서 일단 시기적으로 이전이라 안 맞아요. 2번 곽재우 고경명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이거는 임진왜란이랑 관련된 키워드죠. 우리 지금 병자호랑 관련된 거 찾으니까 안 맞고요. 3번 김준용이 근왕병을 이끌고 광교산에서 항전하였다. 새로운 거 내가지고 어려웠던 거구나. 이게 정답이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그 한번 병자호란 46회 때 설명할 때 강조한 적이 있는데, 이 병자호란은 김상용과, 그러니까 그 왕실의 패를 이렇게 숨기려다가 순결한 인물 김상용과 더불어서 임경업 백마산성에서 항전한 인물, 그리고 이 김준용이 잘 나올 거라고 이전에 강조했어요. 제대로 필기했다면 이거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김준용이란 인물도 사실 기출에 있긴 했어요. 이게 아마 고급, 제가 몇 회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30회 때에서 남한산성이랑 더불어서 이 김준용의 광교산 항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쳐보세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출 연계 문제인데 소위 기출 끌어치기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근데 솔직히 기출에 나왔으니까 솔직히 아예 안 냈다고는 못하겠는데, 만약 어렵다면 이거 선지소거법 하면 돼요. 4번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여 임시기구로 비변사가 처음 설치되었다. 이거는 중종이죠. 이건 인조시기 사건이라 안 맞고요. 5번 포수사수 살수의 삼수변으로 편제된 훈련도감이 실설되었다. 이거는 1593년에 선조, 그러니까 다른 키워드는 임진왜란이랑 관련된 키워드라 역시 답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거 솔직히 몰랐더라도 제가 항상 강조하거든요. 일단 이거 이전이고 임진왜란, 중종, 선지소거법 하면 돼요. 이거 모른다고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때는 까먹어가지고 그냥 선지소거법을 풀었는데, 이런 거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요. 선지소거하면 못 풀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가르쳐 본 분들도 선지소거법 이거 맞췄지 제대로 알고 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온다고 전혀 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3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어디 보자. 유계춘이 나왔고, 또 유계춘이 나왔고, 뭐 다른 힌트 없나? 아, 여기 있다. 백낙신. 아, 이거는 쉽네요. 이것도 이전 기출에서 항상 강조했던 임술 농민 봉기예요. 그러니까 백낙신의 학정에 반발해가지고 유계춘을 중심으로 진주 지역에서 봉기가 발생한 거죠. 제가 보기엔 이거 임술농민 봉기 낸 거 보면은 또 그거 답 낼 것 같거든요. 그 삼정 이정청 박규수 나오는 거, 그게 답 될 것 같은데 한번 있는지 확인해 보죠. 자, 1번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전개되었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그러니까 북접은 손병희, 남접은 전봉준. 아무튼 안 맞고요. 2번 정부와 약조를 맺고 직강소를 설치하였다. 똑같네요.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이 직강소는 참고로 전주 지역에만 설치됐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안 낼 것 같은데, 아무튼 3번 상황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말 그대로네요. 똑같이 또 답 나왔죠? 정답 3번이에요. 제가 맨날 강조했잖아요. 이 인물의 건의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이것도 앞에 기출 잘 풀었으면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에요. 맨날 오답선지로 자주 나왔던 유형이라. 4번 지역 차별 반발한 홍경래가 주도하여 봉기하였다. 말 그대로 홍경래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 1811년이고 문제 제시된 건 1862년이라 역시 안 맞아요. 5번 함경도와 황해도에 방공령이 선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한 1889년에서 90년쯤은 가야 돼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후라서 안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유격춘이랑 백낙씨만 알았으면 쉽게 풀만했어요. 자, 그럼 이어서 24번 문제.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 왜 아무것도 안 줬지? 일단 여기에 선해청이 나왔고, 이게 나왔구나. 이게 뭐냐면은 전황, 이게 중요했어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키워드인데, 전황이라는 게 뭐냐면 이 돈이라는 거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번 얘들이 돈을 유통시켜야 되는데 돈을 안 쓰고서 꽁꽁 이렇게 또 돈을 묶어놓고 있으니까 이 돈의 가격이 치솟는 게 전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제시된 시기의 대표적인 폐단이에요. 돈 번 얘들이 돈을 안 쓰고 화폐 유통도 안 되게 꽁꽁 숙여 놓으니까 이런 돈값이 상승하는 폐단이 발생한 이 시기는 조선 후기예요. 그래서 이 전황이란 키워드를 알아두신 게 좋아요. 이게 왜 나왔는지. 근데 그거 몰라도 옳지 않은 거라 선지소거법으로도 풀 수는 있어요. 1번 송상 만상이 대청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맞아요. 문제에 제시된 시기에는 다양한 무역이 있었죠. 송상은 개성지역에서 처음 성장한 상인이고, 만상은 의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상인. 2번 외관에서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루어졌다. 맞아요.
혹시 이 외관만 보고서 조선 초기 아니에요 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외관이 나오는 게 어느 시점인지 봐야 돼요. 여기서는 공무역, 밀무역 또는 사무역 이게 나왔지, 외관이 나왔을 때 조선 초기려면 그 조선 세종시기에 뭐 연포, 부산포 이런 데서 교역한 게 나와야 돼요. 이런 세부적인 맥락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3번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등장하였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광산 운영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4번 관리가 과전법에 의해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받았다. 이게 정답이네요. 이번에도 답을 똑같이 냈네요. 이것도 1391년부터 조선 초기랑 관련된 키워드죠. 이것도 47회인가 46회 제대로 풀었으면은 크게 낚일 만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모내기 법의 확대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확산되었다. 이것도 맞아요.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농법의 발달이랑 더불어 수리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 경제라던가 그 조선 경제를 쭉 따라왔다면 키워드 이제 안 변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엔가서 이건 솔직히 3에서 5회 정도 풀면은 안 틀려요. 키워드가 너무 뻔하거든요. 그만큼 간단한 유형이라 만약 모르는 키워드 있으면 꼭 외우시고, 엔가서 이거 한 3에서 5회 정도 풀면은 키워드 이제 눈에 보니까 이런 거 빨리 푸시고 이런 어려운 문제 공략하세요. 25번 가 지역에 있었던 사실을 물었는데, 제가 이번에도 맨날 강조하지만 지역사 유형은 특정 키워드가 어느 지역과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특정 키워드가 선지랑 연결되는 거 제시해 주는데, 여기서는 이게 중요했어요. 이 고구려비 보고서 그 충주 고구려비 생각했다면 잘 푼 건데, 저는 이거 안 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볼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거랑 연결되는 게 정답이 있을 거예요. 1번 지지심체 조절이 금속 활자로 가능되었다. 이거는 청주 흥덕사에서 만든 거죠. 2번 오페르트가 남영군묘 도구를 시도하였다. 이건 맨날 오답으로 나온 선지던데, 이상하게 그냥 빨리 이거 버리라고 주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어차피 답 안 줄 거니까. 근데 혹시라도 덕산 지역도 답으로 낼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걸 답으로 낼 것 같진 않아요. 3번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왜군에 항전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이걸 왜 강조했는지 알아요? 이게 연결되거든요.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서 왜군에 항전한 게 이 탄금대거든요. 탄금대 전투.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 유형을 제대로 공부했으면은 이건 쉬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위 지역으로서 출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충주를 모르겠어. 근데 탄금대 보고서 신립이랑 관련된 거 아닌가? 이렇게 풀었어도 굿이에요. 잘 푸신 거예요.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몰라도 돼요, 솔직히. 저도 다 안 외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뭐예요? 그걸 아는 게 지역사 유형의 꿀팁입니다. 4번 명신동에 제사를 지내는 만동묘가 건립되었다. 아, 이건 조금 어려운 선지인데 이거 충북 괴산이에요. 충북 괴산. 그러니까 이 만동묘라는 거는 명나라한테 사대를 하기 위해서 그런 명나라 충성하는 그런 명나라의 신종을 기리는 그런 사당? 그런 걸 만들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5번 만족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 해방을 도모하였다. 이거는 개경이죠. 이거 한 42회 때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모르더라도 어떤 결정적 키워드가 선지랑 연결되는지 지역사 유형 풀 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 탄금대에서 임진왜란 유형 저도 못 푼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알면 지역도 알고 쉬운데, 반대로 이거 연결이 안 된다. 그 유형을 못 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 유형은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각 유형의 개념을 꼼꼼히 익히시면 풀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게 이 지역사 유형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전반부 해설은 마치겠습니다. 아마 후반부 해설부터는 좀 어려운 문제가 많아가지고 조금 더 해설을 어렵게 할 수 있으니까 조금은 긴장감 가시고 이후 해설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